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며느리가 우연히 들은 한 통의 전화. 과연 그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강지우는 서둘러 옷을 입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보험회사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훈의 시선이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어머니 이소정에게 머물렀어요. 소정은 고관절 수술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걷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얼른 가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들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지훈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지훈의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선사해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초기 서투른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길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른 지훈은 시동을 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남편 도윤과 나누는 대화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고 있었죠. 퇴근길 출발 전 차 안에서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보내온 메시지들과 업무 관련 알림들이 쌓여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집에 있었어요. 오늘도 소정이 혼자 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까 걱정이 앞섰죠. 집에 도착한 지훈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소정이 식탁에 반찬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었어요. 느린 걸음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었죠.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괜찮아,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가지. 소정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지훈은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 도윤이 퇴근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식탁이었죠.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어서 더욱 고요했어요. 젓가락질하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지훈과 도윤은 안방에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어떤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불을 정리하며 대답했죠.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무리해서 저녁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게. 병원에서도 재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요양원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테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죠.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야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탓에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소정이 이미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그래.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든다더니. 소정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우는 왠지 모를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젯밤 도윤과 나눈 대화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우는 소정의 뒷모습을 자꾸 힐끗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어깨가 더 작아 보였고 앉아있는 모습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수술 후 몸이 불편해진 것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변화도 느껴졌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은 소정은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평소 식사량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지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건넸죠. 입맛이 없으세요? 다른 반찬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봐. 소정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지우는 그 속에 숨겨진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정말 소정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핑계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좀 늦을 수도 있어요. 회의가 있어서.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소정의 인사는 늘 그랬듯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문을 닫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즘 들어 소정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근처 요양원 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평가도 나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화면을 내리며 보다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차 안에서 시동을 걸며 지우는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소정이 또 하루를 혼자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소정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도윤이 다가가자 소정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살짝 가렸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몇 장이 보였어요. 아, 그냥 오래된 것들 좀 정리하고 있었어. 소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소정 옆에 앉아 말을 건넸죠.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고요? 괜찮아. 약도 잘 먹고 있고. 짧은 대화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훈과 논의했던 요양원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퇴근한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했던 생각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응, 고생했어. 저녁은 준비해 둘게. 소정이 일어서려 하자 지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지훈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어요. 도윤은 소정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정말로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시끄러웠을 식탁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요즘 잠이 별로 안 와.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소정의 대답을 들으며 지훈과 도윤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후 지훈과 도윤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여보, 오늘 어머니 상태 어떻게 보였어?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이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시간도 너무 길고. 안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지훈은 옷장 앞에서 내일 입을 옷을 고르는 척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블라우스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소정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까? 응, 그래. 미리 좋은 요양원 몇 곳 알아보자.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우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소정이 거실 전화기 앞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긴 통화인 것 같았죠. 지우는 호기심에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정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없으면 지훈이가 조금은 편할 거야. 소정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담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받은 것만큼 그 아이도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 애는 내 딸 같은 아이야.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정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자신들의 고민도 요양원에 대한 생각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느꼈던 버려짐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결혼 초기 소정이 처음으로 보여준 따뜻한 손길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도윤이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도 소정의 통화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죠. 전화를 끄는 소정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훈과 도윤은 서둘러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소정의 통화 내용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딸 같은 아이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을 어떻게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우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소정이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어머니, 잠 못 주무셨어요? 소정은 지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잠 못 잤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지훈은 소정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앉았죠. 소정의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며 지훈은 그 손에 얽힌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 지훈이 아플 때 이마에 올려주시던 그 손길들이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나올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소정은 지훈의 마음을 읽었는지 먼저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니, 괜찮아. 나도 생각해봤어.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만 힘들어져. 소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훈은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나도 이해해. 소정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훈아,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딸이야. 그런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워.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릴 적 혼자였던 시간들, 가족이 그리웠던 날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그리고 소정이 처음으로 안겨주던 그 따뜻함도 함께 기억났죠.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우는 것 아니야. 소정이 지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지훈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소정이 작은 가방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소정은 지훈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짐 좀 정리하고 있었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정이 스스로 요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평소 입던 옷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손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도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1살 다은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왔어요. 우리 다은이 학교 재미있었어? 소정이 다은이를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인형 놀이해요. 그래, 우리 다은이랑 놀아줄게. 소정과 다은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인형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할머니, 이 인형은 엄마고 이 인형은 아빠야. 그리고 이게 할머니. 다은이가 인형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소정에게 보여주었어요. 소정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잠깐 쉬러 가는 거야. 우리 다은이는 씩씩하게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은 다은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다은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할머니는 금방 올게. 소정이 다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도윤이 퇴근한 후 네 식구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정의 가방이 현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본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내일 가려고 해.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이 소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소정이 정말로 집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소정은 이미 옷을 차려입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별로 가져갈 것도 없어서. 소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우는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수십 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울 리 없었죠. 도윤이 차를 가져와 현관 앞에 댔습니다. 소정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다은이가 울먹이며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죠. 할머니, 정말 가세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인형 놀이 더 하기로 했는데. 우리 다은이 할머니가 좋아지면 다시 올게. 그때까지 착하게 있어야 해. 소정이 다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재활 진료 먼저 받고 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병원에 도착해서 재활 상담을 받는 동안 지우는 계속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소정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수술 부위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재활 운동만 하시면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지훈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소정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집에서도 돌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른 후 도윤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요양원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소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집인데? 지훈이 뒤돌아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어머니가 저한테 가족이 뭔지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가족을 지킬 차례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은이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다은이가 소정의 허리를 안고 매달렸어요. 소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 거지? 할머니 내 옆방에서 자. 그날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상차림이었지만 네 식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모두 함께하면 돼. 가족이니까. 소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누군가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쳐들었고 식탁 위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